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사람을 믿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웃으면서 악수하던 사람이 다음날 제 뒤통수를 쳤고, 형제처럼 지내던 동업자가 증거 서류 들고 경찰서로 갔고, 평생 충성한다던 부하가 경쟁자한테 제 정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피를 나눈 자식들조차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기를. 눈을 보면 알아요. 이 바닥에서 40년을 살면 사람 눈에서 뭘 읽는지 배웁니다. 기대, 욕심, 두려움, 그리고 기다림. 제 자식들 눈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죽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계약직 운전기사 한 명이 그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저보다 30살 어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냥 핸들 잡는 게 전부인 사람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회사를 그 사람한테 주기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해시태그 1단계 YOU 장 회장의 왕국. 저는 장태식입니다. 올해 64. 사채업을 시작한 건 22살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커졌고 더 커졌고 지금은 저축은행 2개, 대부업체 3개를 운영하는 장안파이낸스 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자산이 얼마냐고요? 공개된 자료로는 2천억이 넘습니다. 비공개는 더 있어요.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비공개로 남을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돈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이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제 독촉 전화 한 통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이 가끔 꿈에 나옵니다. 잠을 못 자는 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삶을 후회하느냐고 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이혼이 아니에요. 암이었어요. 46에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아내는 제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게 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자식이 둘 있어요. 아들 장민혁과 딸 장민정. 아들은 36, 딸은 33. 두 사람 다 그룹 임원이에요. 아들은 전략본부장, 딸은 마케팅 이사. 제가 키워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부터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자식이 곁에 있는데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잘 보이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언젠가 제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거니 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비서가 3명이고 경호원이 2명이고 이사진이 12명이고 오랫동안 같이 일한 부하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제 편이 누군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바닥에서 오래 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사람은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진짜 사람을 만나는 건 운입니다. 저는 그 운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어요. 해시태그 2단계 NED 이 기사가 온 날. 운전기사를 새로 뽑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전임 기사가 그만뒀어요. 오래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민혁이가 그 기사한테 뭔가를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동선을 보고하라고. 그 기사가 양심이 있어서 거절하고 나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기사를 스파이로 쓰려 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뭔가 피곤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피곤했어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새 기사 이력서가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 거절했어요. 화려한 이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전직 경호원 출신, 대기업 기사 경력, 특수운전 자격증. 다 필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력서 한 장을 봤습니다. 이름 박성민, 나이 34살, 경력 개인 대리운전 4년, 화물차 운전 3년, 자격증 1종 대형, 특기 없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이력서를 보면서 웃었어요. 특기 없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 불러.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대기업 기사 경력도 없고요. 그래서 불러. 박성민이 왔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어요. 보통 체격이었고 눈이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기가 없다고 썼던데? 네. 왜? 딱히 없어서요.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거짓말 안 하네.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처음 석 달은 그냥 기사였어요. 말이 없었고 지각이 없었고 군소리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어요.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뭔가 더 하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좋게 보이려고 했어요. 박성민은 달랐어요. 그냥 기사였습니다. 아침에 차 앞에 있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데려오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거래처 문제가 생겨서요.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차 안이 조용했어요. 박성민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해시태그 3단계 지호 첫 번째 위기. 그 일이 일어난 건 기사가 온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바닥에서 오래 살면 생기는 감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서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반응이 느려집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차 뒤에서 박성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나오실 때까지. 박성민이 남자 둘과 부딪혔어요. 저는 그 옆으로 피했고 박성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실. 경비원들이 뛰어왔고 남자들은 도망쳤어요. 박성민이 왼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에 긁힌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박성민이 저를 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본인 팔에서 피가 나는데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울컥했어요. 오래된 것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먼저 걱정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나서 저는 박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왜 매일 기다렸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데려다 드려야 하는 분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데려다 드려야 하는 분. 그게 이유였습니다. 거창한 충성심이 아니었어요. 의리도 아니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이니까. 저는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시태그 4단계 SEARCH 배신의 냄새. 그 일 이후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 바닥에서 저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밟아온 사람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고 제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장민혁. 직접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놈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람을 3명을 거쳤어요. 그래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살면 흔적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내 피를 나눈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죽이려 했는데. 딸 민정이는 어땠냐고요? 딸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어요. 근데 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어요. 오빠가 뭔가를 꾸민다는 걸 눈치채고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 편도 오빠 편도 아닌 중립.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잃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무렵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요. 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티가 나? 눈이 달라요. 저는 백미러로 박성민을 봤습니다. 눈? 예전엔 날카로우셨는데 요즘은 그냥 피곤해 보여요. 저는 오래 있었습니다. 맞아. 피곤해. 많이 드세요? 많이 드는 게 뭔데? 저는 힘들 때 밥을 많이 먹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해결돼? 해결은 안 되는데 좀 낫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래간만에 제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성민이 아는 설렁탕 집에 갔어요. 회장이 계약직 기사랑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해시태그 5단계 FIND 이 사람이 다르다. 어느 날 저는 박성민한테 물었습니다. 나 무서운 사람인 거 알지? 네. 알면서 왜 그렇게 대해? 어떻게요? 그냥 사람처럼. 박성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장 회장, 장한 파이낸스 회장.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박 기사. 네. 내 이름 알아? 장태식 회장님이요. 태식이라고 불러봐.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렇겠지. 박성민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20이 되기 전에 둘 다. 형이 있었는데 형도 몇 년 전에 사고로 갔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원룸에 삽니다. 그런데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죠. 근데 왜 그렇게 멀쩡해? 박성민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외로운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상태인 거죠.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저는 외로운 게 약점이라고 평생 생각했어요. 보이면 안 된다고. 들키면 무너진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태인 거라고. 해시태그 6단계 TAKE 두 번째 위기, 그리고 결심. 두 번째 위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그룹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제가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문을 내고 경영 능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돌리고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다음 회장 자리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피곤했으니까요. 싸울 힘이 있었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랑 내 회사를 두고 싸운다는 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박성민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왜? 뒤에 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봤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핸들을 쥐고 말했어요. 루트 바꿉니다. 잡아야 할까요? 따돌려야 할까요? 따돌려. 박성민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운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두렵지 않은 건가? 골목을 몇 번 꺾고 반대 방향으로 돌고 결국 그 차를 따돌렸습니다. 조용한 주차장에 세우고 나서 박성민이 크게 숨을 쉬었어요. 그 숨소리를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두려웠구나. 두려우면서도 했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성민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박성민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저는 오래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구나. 보상을 계산하지 않는구나.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4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언장 고쳐. 변호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박성민. 장한파이낸스 그룹 지분 51%. 그 사람한테 줘.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박성민이 누구십니까? 내 기사야. 기사요? 계약직. 전화 너머로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서류 준비해. 해시태그 7단계 RETURN 내 편은 누구였나? 다음날 저는 아들 민혁이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서요. 민혁이가 왔어요. 평소처럼 잘 차려입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저는 그 표정을 오래 봤습니다. 민혁아, 내 아버지. 주차장 일 내가 시킨 거 알아. 민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발뺌하지 마. 너 그럴 때 눈이 왼쪽을 봐. 어릴 때부터 그랬어. 민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랬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오래 뭐?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이 됐어요. 그래. 내가 오래 살았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혁아, 너 회사에서 나와. 민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나와. 지분 정리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민혁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올해 딸 민정이한테는 따로 불렀습니다. 민정아, 오빠 일 알고 있었지?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 못했어. 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서웠다. 내 딸이 나를 무서워했구나. 민정아. 네.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었어? 민정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였는데, 어릴 때는 커지면서 달라졌어요. 아빠가 아니라 회장님이 됐어요. 저는 그 말에 오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됐어요. 내 딸한테도 미안해.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민정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박성민한테 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차 안에서요. 성민아. 네. 내 회사 물려받을 생각 있어? 박성민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분 51%를 너한테 줄 거야. 박성민이 차를 세웠습니다. 갑자기, 회장님, 저 지금 운전 중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세워. 얘기하자.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왜요? 왜가 어딨어? 그냥이 어딨습니까?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 편이었으니까. 박성민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내 편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내가 내 편이더라. 박성민이 앞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건데요. 알아. 그래서야. 해시태그 8단계 CHANG 회장이 배운 것. 박성민은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왔어요. 핸들을 잡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저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차에 타는데 박성민이 말했어요. 회장님, 저 그 회사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배우면 돼.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왜 저예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뭔가를 바란 적이 없어서.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야. 이 바닥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박성민이 앞을 봤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볼게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완성됐습니다. 박성민이 지분 51%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들 민혁이는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딸 민정이는 남아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랑 가끔 밥을 먹습니다. 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64시고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사무실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박성민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이었구나. 내가 40년 동안 만든 왕국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 편이었구나. 계약직 기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편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고 오래 알았다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편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두려우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내 편입니다. 저는 64시 돼서야 그걸 알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으니까. 당신의 내 편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